네,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타임 도메인과 프리퀀시 도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도메인과 프리퀀시 도메인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앞에서도 제가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타임 도메인 신호들, 그런 신호들은 굉장히 좀 익숙해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익숙한데, 프리퀀시 도메인은 우리에게 조금 익숙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익숙한 사람들이 좀 몇 분 계시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EMI, EMC, EMI를 하려고 하면 EMI에 대한 모든 레귤레이션, 모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거의 대부분의 레귤레이션들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프리퀀시 도메인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리퀀시 도메인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러면 EMI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익숙한 건 타임 도메인인데, 그럼 프리퀀시 도메인에 대해서 익숙해야 돼요. 그럼 타임 도메인과 프리퀀시 도메인을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 놀다가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놀다가 타임 도메인으로 이렇게 넘어올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EMI, EMC를 공부하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능력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자, 타임 도메인과 프리퀀시 도메인의 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인 웨이브를 본다면 이쪽이 타임, 여기가 X축이 타임이니까 여기 타임 도메인, 요 X축이 프리퀀시니까 여기 프리퀀시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거는 타임 도메인, 오른쪽에 있는 건 프리퀀시 도메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인 웨이브처럼 이렇게 요런 형태로, 사인파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우리가 사인 웨이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X축을 먼저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자, X축을 보면 숫자가 0, 0.5, 1.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요 단위가 보면은 한 주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얘기할 때 타임이니까 분명히 몇 분, 몇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보면 요 1이라는 의미는 한 주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주기. 여기 이제 반 주기, 한 주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 그럼 다시 여기까지 오면은 두 주기, 또 여기까지 오면 세 주기, 여기까지 오면 네 주기,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주기로 이렇게 노멀라이즈한, 정규화해 놓은 이제 그런 그림이 되고요. 요 오른쪽에 주파수 도메인은 보면 여기가 프리퀀시고, 프리퀀시인데 펀더멘탈 프리퀀시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프리퀀시의 단위는 헬지인데, 헬지라는 단위로 이게 읽혀지지 않고요. 이게 펀더멘탈 프리퀀시로 나눠 놨으니까 여기는 우리가 그래서 1채배, 2채배, 3채배, 4채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1채배, 2채배, 3채배, 4채배 이렇게 불러도 이게 프리퀀시 도메인이죠. 자, 그럼 Y축은 뭐냐? Y축은 우리가 전압일 수도 있고요, 전류일 수도 있습니다. 이쪽이 전압이면 여기도 전압, 여기가 전류이면 여기도 전류,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사인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숫자로 뭔가를 얘기를 할 때, 자, 사인 웨이브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사인 웨이브가 있다라고 하면 이 사인 웨이브에 대한 어떤 세기를 숫자로 얘기해야 되는데, 숫자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진폭이죠. 진폭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측정해 가지고 픽 투 픽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진폭으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약 0.6 정도 이렇게 되고요. 픽 투 픽으로 본다 그러면 1.2쯤 되겠죠? 그리고 RMS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RMS로 본다 그러면 RMS는 여기다 0.7을 이렇게 루트 2로 나눠줘야 되니까, 그러면 대충 한 이쯤 와서 뭐 계략적으로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0.4 볼트 RMS 이렇게 되는 거고요. 0.6 볼트 진폭, 진폭은 앰플리튜드 이렇게 되는 거고요. 1.2 볼트 픽 투 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은 사인 웨이브 하나만 봤는데, 이거 보니까 내가 0.6V, 0.6이라고 해야 되는지 0.4라고 해야 되는지 1.2라고 해야 되는지 이걸 참 대표값을 정해야 됩니다. 뭘 정하든 여러분들의 마음이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말할 때 아무거나 골라서 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뭘 고르더라도 뒤가 이게 RMS 값인지 앰플리튜드 진폭인지 피크 투 픽인지 요거만큼은 정보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어떤 값을 취하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웨이브폼을 그리고 그 다음 스펙트럼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쪽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요 색이는 주로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그립니다.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많이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여기 0.6 볼트 앰플리튜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통 때는 이렇게 말을 하고요. 사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정용으로 쓰는 220V 전원이 있잖아요. 220V 전원은 그때는 220V 앰플리튜드가 아니에요. 220V가 아니고요. 220V RMS 값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진폭으로 본다 그러면 한 300V, 픽투픽으로 본다 그러면 한 600V 정도의 이제 높은 전압이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사인 웨이브 같은 경우에 숫자로 얘기할 때 과연 우리가 단위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도 그 숫자가 달라질 수 있으니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단위까지 이게 다 정해놨다 그러면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는 요런 그림 있죠? 요런 그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죄송합니다. 웨이브 폼이라고 부릅니다. 웨이브 폼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말로 하면 파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파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요런 그림, 이런 그림은 웨이브 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않고요.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RUM.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말로 하면은 스펙트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웨이브폼과 스펙트럼, 파형과 스펙트럼을 이렇게 서로 구별해야 되고요. 이런 웨이브폼이 있을 때 풀이의 변환을 하면, 풀이의 변환이죠. 풀이의 변환을 하면 요 타임 도메인 함수를 우선 주파수 도메인 함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런데 보면 적분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복소수까지 들어가서 사람 손으로 적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컴퓨터로 그냥 계산하셔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현실적으로. 자, 그리고 이런 거꾸로 이번에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스펙트럼을 알고 있을 때 타임 도메인 웨이브폼은 또 풀이의 역변환을 하면은 또 구할 수가 있죠. 구할 수는 있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람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여러분에게 타임 도메인에서 놀다가 주파수 도메인에서 놀다가 서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런 걸 보고 이걸 유추하고 이런 걸 보고 이걸 유추하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요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약간 다른 각도로 본다 그러면, 다른 관점으로 좀 본다 그러면 우리가 타임 도메인입니다. 타임 도메인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신호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임의의 신호가 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비추럴이. 뭔가 임의의 신호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걸 풀이에 변환하면 주파수 도메인에서 뭔가가 나오겠죠. 이게 주기파형이니까 뭔가 이렇게 나올 텐데 과연 요 세기들 이게 맞을까? 이게 아니고 혹시 이쯤 되는 건 아닐까? 어디가 될지 정량적인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 머리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확 이 풀이의 변환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거는 이런 그림을 보고 이런 스펙트럼을 네가 알아서 찾아라. 스펙트럼을 보고 이런 파형을 거꾸로 합성해라 라고 하는 이런 능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그저 이런 사인파 하나를 보면 스펙트럼 하나 요 정도는 유추할 수 있어야 이제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웨이브폼에서 있을 때 하모니까지 고려해서 한번 파형과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는지 그 변화를 좀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을 보면 그래프가 4, 4, 16, 16개나 있어요. 그래프가 너무 많습니다. 한 번에 뭘부터 봐야 될지 어떤 거 봐야 될지 복잡하면 또 나눠야 됩니다. 가로로 나눌지 세로로 나눌지 다르게 나눌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툭 나눠 가지고요.
저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되고요. 먼저 왼쪽을 본다 그러면 오른쪽은 보지 마시고요. 왼쪽만 본다 그러면 여기 요쪽 그림은 타임 도메인이고요. 요쪽 그림은 주파수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웨이브폼이고 스펙트럼이에요. X축까지 시간은 한 주기입니다. 한 주기. 노멀라이즈 정교해놨죠. 노멀라이즈 해놨으니까 한 주기가 되는 거고요. 한 주기 동안에 한 번 나타나면 1채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 동안에 한 번, 두 번, 세 번 나타나면 3채배. 세기는 요 진폭이니까 요 진폭이 요대로 그대로 오는 거겠죠. 5번이면 5채배, 7번이면 7채배. 그 다음 무한대로 밑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그 무한대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보면은 그래 한 주기 동안 3번 나타나면 3채배에서 나타나는구나. 요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3채배에서 나타났다 이러면 내가 정의하고 있는 요 T0 기준으로는 그 안에 한 번, 두 번, 세 번 뭔가 움직이더라 라고 하면은 그 3채배 성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 오른쪽 그림은 어떻게 그려졌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요 그림 같으면 요 그림은 요거 더하기 요거를 하면 요 그림이 그려집니다. 요거 같으면은 요거 더하기 요거를 하면 이게 그려지고요. 결국은 1채배, 3채배, 5채배, 7채배인데 여기는 한 번 오니까 1채배, 여기는 1채배 더하기 3채배, 1채배, 3채배. 여기까지 오면은 1, 3, 5니까 1, 3, 5채배가 다 더해지면 이런 파형이 되게 됩니다. 파형이 사인파처럼 됐다가 약간 구형파, 좀 더 구형파, 좀 더 구형파 해서 무한대까지 계속 내려가면은 이 파형이 나중에 어떤 모양이 되느냐 하면 이런 모양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물론 뉴메리컬 오차가 있어가지고 여기 깁스 현상이 있어가지고 여기 깁스 현상이 있어 이런 거 조금씩 생기는데 이거는 뭐 그냥 좀 더 무한대까지 가면 좀 더 없는 것처럼 이렇게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점 디지털 파형이 만들어진다. 웨이브폼을 요거 더하기 요걸 하니까 요걸 나왔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여기는 웨이브폼, 여기는 스펙트럼이니까 요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요 스펙트럼 요놈 세 개를 더하면 요게 나옵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여기는 약 0.6 얘를 뭐 0.2라고 합시다. 뭐 0.1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0.1은 아니에요. 0.1이라고 가정해 보면 그럼 0.6 더하기 0.2 더하기 0.1은 합하면 0.9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같은 주파수 성분끼리는 서로 더할 수 있는데 주파수가 다르면 더할 수 없습니다. 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따로따로 얘도 있고 얘도 있고 그냥 따로따로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놈 더하기 요놈을 하면 이쪽에서 요런 그림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0.6 요거 0.2 0.1 정확한 값은 아닌다만 하든 그런 식으로 세 개가 다 존재하는 그냥 서로 다른 세 개가 다 한꺼번에 존재하는 그런 형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 이게 하모닉 사인파를 점점 고주파까지 계속 더하면 점점 디지털 파형이 되고요. 디지털 파형을 계속 더한다는 얘기는 여기 하모닉 성분들이 1채배만 있다가 135, 1357, 1357 계속 무한대로 가면은 1채배부터 뭐 무한대 채배까지 계속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타임 도메인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보면서 한 이 정도 되면은 이렇게 유추하고 이런 것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요 정도만큼은 좀 해주셔야 됩니다. 1채배면 이제 한 개, 두 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3채배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들. 이게 한 주기 동안에 5번 나타나면 5채배 성분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 요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